양자역학의 그 지난번 못다한 부분들을 이제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이 결국 양자역학 가르치면서 가장 그 뭐랄까 수학적으로 은밀하게 해줄 수 있는 뭐 거의 맥시멀한 내용이에요. 오늘 근데 터넬링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의 그 터넬링을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이제 빛의 경우에 있어서의 어넬로지를 내가 뭐 유리 같은 걸로 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안 좋은 예 같아요. 이제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반사가 통과가 되는 그런 것은 이제 좋은 포인트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유리 안에서도 얘는 프로포게이션을 하거든요. 이런 건 별로 좋은 예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더 좋은 예는 뭐냐 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전반사 같은 거를 생각하면은 전반사, 이게 더 좋은 예 같아요. 전반사를 생각하면은 여기에 그래서 여기 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각도가 충분히 누우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완전 이렇게 여기가 물이다. 여기가 물, 공기. 그러면은 충분히 이 각이 누우면,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굴절을 못하죠, 그렇죠? 완전히 100% 리플렉트 한다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웨이브, 이걸 이제 그 기하광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웨이브 옵틱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그 컨티뉴이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전반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유한한 어떤 앰플리튜드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제로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었냐 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진행하는 어떤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파란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을 하자면 이제 어떤 그 진행하는 어떤 파동이 있는 거고, 여기는 진행하는 파동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그런 이런 그 익스포넨셜리 디케이하는 그런 파동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파동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바네선트 웨이브. 웨이브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바네선트 웨이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만약에 물이 있는데 공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뭔가가 이게 다 너무 죽기 전에 뭔가가 이제 다시 뭐 물이나 다른 어떤 매질이 있어서 이걸 연결을 시켜주면,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터넬링이 이제 우리가 그 양자역학의 터넬링에 해당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리를 내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든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좋은 어넬로지가 뭐냐 하는 거를 웨이브에서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학부의 옵틱스에서 별로 배우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 많이 각광받는 연구 주제인 것 같긴 해요. 광학에서 말이에요.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바네선트. 그냥 그렇게 읽어요? 그게 이걸 뭐라고 그러나, 금방 없어지는 뭐 희미한 뭐 레지듀얼한 뭔가자. 그러니까 그 터넬링이 이제 그런 터넬링에 이제 파티클의 경우에 있어서 파티클의 양자역학 현상인 터넬링이
웨이브 옵틱스에서는 뭐에 해당하냐 하면은 이버네센트 웨이브의 어떤 여기 없으면은 사실상 그냥 완전 이버네센트 웨이브인데 여기에 문제 이런 걸 갖다 이버네센트 웨이브 커플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버네센트 웨이브 커플링. 그러니까 약간 복병이 있었어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건 터널링은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이것 때문에 알파 파티클이 디케이를 할 수가 있고 또 터널링 현미경을 만들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핵이 있으면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주머니예요. 이런 주머니인데 여기에 이제 그 핵자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입자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알파 파티클들이 있다가 여기서 알파 파티클들이 이제 이걸 타고서 이제 이 배리어가 이렇게 있으면 스테이트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뚫고 지나가겠죠. 그렇죠? 구멍을 파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알파 붕괴예요. 이게 알파 파티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륨의 원자핵이거든요. 근데 헬륨의 원자핵이 나가면 이 전체 원자핵은 커다란 원자핵은 질량수를 4개를 잃고 그 다음에 전하수를 2개를 잃는 거죠.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만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요 배리어의 높이, 이 에너지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의 이 면적에 비례하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kd, k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높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k라고 하는 것은 스퀘어 루트 h 제곱의 2m의 요 높이. 이건 뭐냐면 v0 마이너스 2. 대충 이 정도의 어떤 그 댐핑 팩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런 앰플리튜드가 죽어가지고서 요만한 앰플리튜드를 갖고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잊지 말도록. 오늘은 좀 설거지를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지난 시간에 책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잡다한 게 많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정밀하게 수학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썸머리예요. 그러니까 썸머리 할 게 뭐냐면 풀 수 있는 포텐셜 중에 가장 중요한 포텐셜 중에 하나가 하모닉 포텐셜이에요. 하모닉 포텐셜. 하모닉 포텐셜은 뭐예요? 이게 반진동의 포텐셜이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2분의 1 kx의 제곱으로 주어지는 반진동의 포텐셜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풀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하면은 지난주에 풀었던 거는 포텐셜 그러니까 파티클 인 어 박스, 무한 우물 포텐셜이었어요. 거기서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n제곱에 비례해서 계속 커지는 걸 봤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건 난 썸머리만 하겠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이 간격이 유지가 됩니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EN이 여기서는 EN이 2분의 1 h바 오메가 곱하기 n 플러스 1 하프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무슨 오메가냐? 오메가는 무슨 오메가냐 하면은 이게 파티클의 매스를 m이라고 그러면은 오메가는 항상 어떻게 주어집니까? k 오버 m의 오메가 스퀘어드가 k 오버 m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역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어지고 n은 여기서는 뭐냐면 0부터 출발을 합니다. 1, 2, 3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뭐예요? n은 뭡니까? n은 여기서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공통점이 사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장 낮은 상태라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n이 여기 0이 아니에요. 가장 에너지 낮은 상태가 뭐냐면 여기인데 이게 뭐냐면 엡실론이에요. m. 즉 이것이 0이 아니라고요. 가장 낮은 상태에서도 0이 아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n이 0일 때에 이 제로가 이게 0이 아닙니다. 네. 이게 뭔 말이냐? 클래시컬하게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도 가만히 있으면 이 포인트가 그냥 클래시컬한 미니멈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가장 안정된 상태이고, 근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파동성 때문에요? 예, 맞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치가 확정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완전히 불확정하고 그 결과로 카이네틱 에너지가 무한대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여기 가만히 있는 상태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될 수가 없다고요. 바로 이걸 갖다 이 불확정성 원리가 주는 불확정성 원리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키네틱 에너지가 0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K0가 cannot be 제로다. 바로 그게 이거라고.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0이 될 수가 없다. 오케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 요동이라고 그래요. 양자적인 요동. 그리고 이 양자 요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양자 요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에너지가 얼마나, 이 양자 요동의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면은 2분의 1 h 바 곱하기 오메가인데 오메가가 뭐냐면 m분의 k예요. k는 어떤 그 포텐셜 상수고 리스토링 포스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상수고, m은 여기에 달려있는 진동자의 매스입니다. 이 하모닉 포텐셜에, 이걸 이제 진동자의 포텐셜을 하모닉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모닉 포텐셜의 중요성은 대개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문제는 다 이 뭐래요? 이런 안정된 포텐셜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서든 요 근방에서는 다 뭡니까? 이게 전부 하모닉 포텐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모닉 포텐셜이 이제 유니버설하다 그러면은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은 결국 이 양자 요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유니버설한 컨셉이에요. 근데 이 양자 요동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해져요. 내가 여기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양자 요동 때문에 헬륨이 말이에요. 헬륨이 지극히 낮은 온도에서도 이게 고체가 되지 않는 이유예요. 이게 보통 웬만한 물은 0도면 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질소도 마이너스 190 몇 도에서 되면 어는데, 이놈의 헬륨은 마이너스 273도 가까이 가도,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한 4K 정도까지 가야 헬륨이 액화가 돼요. 겨우. 기체도 아니고 액화가 됩니다. 고체가 되는 것은 아예 그냥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히 낮은 온도에서도 헬륨이 왜 이런 액체나 이런 고체가 안 되고 액체 상태로 남아 있느냐, 혹은 왜 이렇게 액화가 늦게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뭐에 관계되는 거냐면 이 m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랙션은 적고, 그러니까
m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양자 요동 에너지가 커요. 그러니까 이 양자 요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그런 극저온에서도 얘가 액체로 있고 고체가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m이 굉장히 그 헬륨보다 훨씬 더 작은 수소 같은 경우는 온도 충분히 낮추면 얘는 고체가 돼요. 고체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게는 수소의 어떤 수소결합이라는 게 인터랙션이 굉장히 스트롱하거든요. 근데 헬륨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건 뭐 불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랙션이 적다는 이유와 이 양자 요동이 m이 작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원자 가운데 수소 원자로 다음으로 이게 m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요동 때문에 액체 질소가 헬륨이 액체 상태로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는 현상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 양자 요동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썸머리가 이제 그거 여기서 일제 등간경이다 하는 거 하고, 특히 이제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인데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2분의 1 곱하기 h바 오메가고, 이때의 웨이브 펑션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하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렇게. 이런 놈이 이걸 뭘 이루냐 하면 이게 어떤 정규 분포를 이뤄요. E to D, 특별히 이제 이런 그 하모닉 포텐셜의 웨이브 펑션이 E to D 마이너스 x 제곱의 2 시그마 제곱에 비례하는 psi가 여기에 비례해요. 오케이. 그리고 시그마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시그마가 이게 스퀘어 루트 h 바 오버 m 오메가인가 뭐 그래요. 시그마가. 그래서 당연히 델타 x는 뭐냐 하면 시그마에 비례해야 될 거라고요. 오케이. 1 오버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시그마고, 델타 p는 계산을 해보면은 1 오버 스퀘어 루트 오브 1 오버 시그마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델타 p는 1 오버 델타 h 바에 비례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p가 얼마냐 하면은 2분의 1 h 바예요. 델타 x, 델타 p가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정확히 2분의 h 바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양자역학을 배우면 알겠지만 델타 x와 델타 p 값은 어떤 경우에도 인터랙션에 관계없이 이 값은 언제나 이 값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데, 이 웨이브 펑션, 이 특별한 이 진동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웨이브 펑션이 그걸 세츄레이트 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퀄이다. 그러니까 언서틴티 델타 x 델타 p의 곱의 언서틴티가 가장 미니마이즈 되는 그런 웨이브 펑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델타 x 델타 p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내가 이제 물으면은 델타 x를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선 x의 expectation value, 이거는 평균값인데 어떤 상태가 psi라고 하는 웨이브 펑션에 의해서 기술된다 그러면은 x의 절대값이,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x 곱하기 4의 스타. 이게 뭐냐 하면은 4의 스타 사이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확률 밀도예요. 그렇죠? 어떤 양의 어떤 x의 통계학에서 말해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x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모든 x에 대해서 더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꽤 괜찮은 정의죠, 그렇죠? 왜냐하면 px가 뭐냐면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4의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px의 적분은 뭐예요? 이거는 1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4의 제곱에
절대값 제곱의 합이 1로 노멀라이즈가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x는 그러면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를 dx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sorry. 그렇죠? 이걸 다 더하는 거는 적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모멘텀 같은 것은 어떡하냐? 모멘텀의 에버리지는 어떡하냐? 하면은 이 모멘텀은 여기에 P는 뭐예요? 이 P 오퍼레이터는 뭘 의미한다고 그러느냐 하면은 P 오퍼레이터는 I 분지 H 바 곱하기 dx 이렇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P 오퍼레이터를 사이에다 걸고 즉 미분을 해주고 거기다가 사이 스타를 곱해서 적분을 한 값이 P의 에버리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에 어떤 그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양자역학에서 하나의 포스슐레이트가 뭐냐면 양자역학적 그러니까 어떤 클래시컬한 어떤 그 측정 가능한 양이 있으면 그 양에는 뭐가 대응되느냐 하면은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대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 그럼 x와 p의 크로스 프로덕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x 오퍼레이터와 p 오퍼레이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서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임의에 측정 가능한 양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의 expectation value는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5를 표 사이에 걸어가지고 이거를 표 사이 스타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그 expectation value의 정의예요. 그러면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델타 x의 제곱을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분산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보통 x 마이너스 x의 평균을 갖다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다시 또 expectation value를 또 취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expectation value 취한다는 말이 각각의 레벨에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Right?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가가지고 이 말을 증명을 해보세요.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면 돼요. Right? 그냥 엑서사이즈 삼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는 예를 들어 x의 4 스타 이거 하면 이건 얼마예요? 계산할 것도 없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주어지고 right? 이건 이렇게 주어지고 x 곱하면 뭐예요? 이것은 우함수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하면 이건 제로예요. 그렇죠? right? 이건 제로고 그러면은 x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건 제로가 되고 x의 제곱을 해서 expectation value 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제곱은 4 스타 4. 이거 적분 못 하겠어요,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쉽잖아요. 쉬운 계산이라고요, 그냥. right? 네. 응? 이런 거 이게 nothing but 뭐냐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이거 계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걸 적분해 가지고서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보세요. P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는 어떻게 돼요? 그냥 한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그냥 숙제로 남겨 놓겠어요. 그래서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대해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컨셉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자적인 그러니까 파티클은 두 개 예를 들어서 클래시컬한 당궁 빨간 당궁이 있어요. 숫자가 안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우리가 분명히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놈은 내가 요놈을 딱 눈으로 찍어두면 요걸 내가 아무리 이제 뭐 야바위꾼이 그래도 섞어도 내가 요놈이 어디든 열심히 들여다보면 내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놈이 어디로 가고 요놈이 어디로 가고 아무리 해봐요. 왜냐하면 나는 이 궤적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무리 야베일꾼이 이걸 굉장히 빨리빨리 이렇게 섞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계를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자세히 쳐다보면 이놈이 3분 동안 이렇게 뭐 섞이는 와중에 어디에 가 있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 델타 X라고 하는 것이 위치의 어떤 불확정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궤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요. 그렇겠죠? 궤도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서부터 초기 위치가 여기인데 말기 위치가 여기라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얘가 일로 갔는지 일로 갔는지 일로 갔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양자역학의 굉장히 그 유명한 하나의 이제 재구성법에 따르면 양자역학적으로는 뭐냐면 일로 가는 확률이 있고 일로 가는 확률이 있고 그러니까 확률의 이 앰플리튜드가 다 각각 주어지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전부 더해야만 실제로 올바른 어떤 답을 얻는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궤도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궤도가 양자역학적으로는 더 이상 하나의 옵서버블이 아니라고요. 어떤 물리적으로 관측 가능한 양이 아니에요. 궤도가 정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개의 이제 예를 들어서 양자적인 당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얘가 이렇게 왔는지 얘가 이렇게 왔는지 이 궤도를 갖다가 우리가 맥센스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섞는데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파티클이 있다고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부터 왔는지 얘가 여기서부터 왔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요. 이게 아이덴티컬 파티클의 개념이에요. 양자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완벽한 어떤 구별할 수 없음이에요. 이게 양자역학적인 구별할 수 없음의 정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궤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구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즉 파티클 전자에다가 번호 1, 2를 붙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옛날에 내가 페르미온과 보존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페르미온과 보존을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이제 두 개 이상의 동일한 두 개 이상의 페르미온 혹은 두 개 이상의 보존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한 파티클이 상태 1에 있고 다른 한 파티클이 2에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가 1에 있고 얘가 2에 있는지 얘가 2에 있고 얘가 1에 있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두 개의 동일한 파티클이 있는데 얘가 하나는 스테이트 1에 있고 다른 하나는 스테이트 2에 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예를 들어서 클래시컬하게 그러면은 4x 이게 코오디네이트를 x1 이거의 코오디네이트를 x2라고 그러면은 클래시컬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1, 2라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A, B라고 그럴까요? A 스테이트 B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 파티클은 1번 파티클은 A 스테이트에 있고 2번 파티클은 B 스테이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툴레이트가 뭐냐면 양자역학의 어떤 거 이건 포스툴레이트가 뭐냐면 보존의 경우는 이거는 이렇게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4a x2 4a b x1 x1과 x2를 파티클 1, 2를 인터체인지한 거를 더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놈이 A에 있고 어떤 놈이 B에 있는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사인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둘 다 노멀라이즈가 됐다면 전체를 스퀘어 해가지고 1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뭐 스퀘어 루트 2를 뭐 붙이는데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1, 2를 파티클을 바꿨을 때 1, 2를 바꾸면 뭐가 돼요? 요거는 요게 되고 요거는 요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파티클 1, 2의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시메트릭한 스테이트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4, 1을 갖다가 보존의 스테이트는 이거는 시메트릭한 스테이트예요. 오케이? 이게 궤도가 말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말로부터 그냥 immediately 이제 imply 되는 건데 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페르미온의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똑같은 건데 이 사인이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야. 왜요? 어? 왜요? 그게 왜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때려준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스핀 스태티스틱스 세오럼이에요. 이게 스핀 스태티스틱스. 옛날에 조금 내가 이야기를 했었죠. 스핀과 스태티스틱스. 그래서 스핀 스태티스틱스 세오럼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한 엘레멘터리한 증명법을 몰라야 하는. 입자가 3개일 땐 항이 대칭으로 2개예요? 아니면 3개에 대해서 완전히 다 대칭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2개예요? 아 6개인가? 응? 이 항이 몇 개 나와요? 입자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4C에 X3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1, 2, 3에 대해서 완전히 시메트라이즈 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항이 6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X1, X 바꿔도 똑같아. 그래 X1, X2, X3를 바꿔도 토탈리 시메트릭 하도록.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메트릭한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티시메트릭한 경우는 이게 사실은 근데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건데 페르미온은 밥 먹듯이 우리가 만나는 게 페르미온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전자 또 모든 프로톤, 모든 뉴트론 전부 뭐예요? 페르미온들이라고요. 이 페르미온의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스퀘어 루트 2에 똑같은 건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x1, x2를 바꾸면 요거는 이게 되고 이거는 이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두 개를 바꾸면 웨이브 펑션이 psi f의 x2, x1은 뭐가 돼요? 이게 마이너스의 psi f의 x1, x2가 된다고요. 그래서 안티시메트릭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파티클의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안티시메트릭 해야 된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 다른 그 퀀텀 넘버가 없고 지금 x1, x2 포지션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1과 x2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0이 돼야 된다고요. x1, x2가 같은 곳에서는 0이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파티클이 같은 장소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페르미온들은. 이게 파울리 프린시플이에요. 이게 파울리 프린시플. 근데 0이 있을 때는 어떻게 같을 때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같으면 x1, x2 같으면은 웨이브 펑션이 제로다. 그곳에 입자들이 있을 확률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점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이 말을 이제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다른 퀀텀 넘버가 없을 때에 이제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핀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OB 파트가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XYG 함수인 파트가 있고 스핀에 디펜던한 파트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를 생각하면은 수소 분자면 여기 뭐예요? 프로톤이 한 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주위에 전자들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얘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놈하고 이런 놈하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걸 결합을 이루느냐? 예를 들어서 엘렉트론의 마이너스하고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물리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자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답부터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이게 엘렉트론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긴 플러스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전자의 어떤 구름이 교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결합이라고요. 화학에서 말을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유결합인데, 이게 공유결합인데, 수소결합도 뭐 특별한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이제 금방 퀘션이 뭡니까 이게? 엘렉트론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같은 장수를 정할 수 없다 이야기했다고요. 네. 근데 어떻게 같은 장소에 어떻게 있냐? 무시해 존재하지만 번갈아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해결. 범위에 존재하는 확률. 범위에 존재하는 확률로 나타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확률이 여기 보면은 오버래핑이 없어야 된다는 게 지금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내가 답을 그냥 주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오비탈 파트가 있고 웨이브 펑션에 오비탈 파트가 있고 다른 파트는 스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비탈 파트, 스핀 파트를 곱한 것이 뭐냐면 토탈 웨이브 펑션이에요. 두 전자의 토탈 웨이브 펑션은 오비탈과 스핀을 곱한 거다. 근데 이 스핀 파트를 안티시메트릭하게 만들면, 그렇죠? 오비탈 파트는 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메트릭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버래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수소 분자가 형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스핀이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스핀이. 여기 있는 이 스핀이, 이놈의 스핀은 업, 이놈의 스핀은 다운.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스핀 싱글렛 스테이트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다? 스핀 파트가 안티시메트릭 하면, 그러면 전체가 토탈리 안티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요거는 오비탈 파트는 뭐예요? 시메트릭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메트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컨피규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분자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제 반물질이라는 건데 반물질. 오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수학적으로 정말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 반물질이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반물질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는 좀 정확히 이야기하려고 하겠어요. 반물질. 결국 우리는 양자역학하고 상대론하고를 결합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E제곱은 P제곱 플러스 M제곱. 여기 MC제곱에 M은 항상 여기 C는 1로 두겠어요. 그래서 M은 항상 MC제곱이라고 생각하시고 P는 항상 PC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네. C는 1로 뒀어요. 계속 C제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은 스핀이 없는 파티클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E를 뭘로 바꿔요? IH 바 DT로 바꾸고 P를 갖다가 헷갈릴 것 같으면 써주세요. 왜 헷갈려? 단위를 씌워서 정해서. 그래 써줄게 그래. MC 제곱에 MC 4선.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여기다 사이는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IH 바 DX에 혹은 이거의 제곱 C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M제곱 C4성이 여기에 사이에 걸려가지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이것이 뭐냐면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것이 보존 스핀 제로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이가 웨이브 이퀘이션이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클라인 고르단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응?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뭐랄까 어떤 아날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n분의 p 제곱 플러스 v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에너지에 대해서 그냥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는 이걸 갖다가 써보면은 스퀘어 루트 PC의 제곱 플러스 MC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플러스가 있고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오퍼레이터로 바꾼다 그러면은 스퀘어 루트 안에 오퍼레이터가 미분 연산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테일러 몇 급수 전개를 한다 그러면 무한 개의 데리버티브가 들어가게 돼 있는 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시어리가 왕량이 그냥 씩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놀든지 그냥 이거 갖고 놀아요. 그러면 이제 스핀이 있는 케이스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디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착상한 건 뭐냐면 이 제곱을 이건 쿼드라틱 이퀘이션이잖아요. 이 쿼드라틱 이퀘이션을 조금 매트릭스를 쓰면은 적어도 이제 눈에 보이기에는 1차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과에선 매트릭스 가지고 자꾸 이제 갖고 노는데 디렉이라는 이제 물리학자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학부를 전정화과를 나왔어요. 전기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기과에서 맨날 하는 게 이제 그 매트릭스 갖고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착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거는 IDT의 풋사이로 바꾸면 되겠다. H바 곱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알파 곱하기 P 이건 벡터 표시. 알파가 뭐냐면 매트릭스예요. 다시 말해서 알파 X 알파 1 P1 더하기 알파 2 P2 플러스 알파 3 P3 플러스 베타 M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디렉은 뭐를 요구했느냐 하면은 이놈을 제곱을 하면 이게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다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디렉은 마침내 알파 1, 알파 2, 알파 3, 베타가 만족시키는 어떤 릴레이션을 찾았어요. 알파 베타가 뭔지 진짜.
매트릭스예요, 이게 매트릭스. 4x4 매트릭스예요. 4x4 매트릭스. 이거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 거죠? 응? 어떤 식으로 정해?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걸 제곱을 하면 이게 된다. 그게 아이디어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제 스핀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스핀은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P1, P2, P3는 뭐예요? 각각 오퍼레이터예요. 아까 우리가 썼던 이런 P1, P2, P3는 오퍼레이터예요. 오케이? alright? 그래서 이걸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파 1, 2, 그러니까 알파 1, 알파 2가 마이너스 알파 2, 알파 1 이런 걸 만족시키고 베타도 전부 이걸 갖다 안티 컴퓨팅 한다 그래요. 베타하고 알파도 다 안티 컴퓨팅하고 매트릭스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 여기서 이거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마치 1차식으로 이렇게 푼 것 같잖아요. right?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렉의 이퀘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디렉의 이퀘이션인데 이거의 스펙트럼은 결국은 이거의 스펙트럼과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은 반입자라고 하는 것을 꼭 무슨 디렉의 이퀘이션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 쓸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파울리 프린시플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디렉의 방정식을 쓰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거의 컨스트럭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제곱했을 때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의 스펙트럼은 프리 파티클의 스펙트럼, 이놈의 스펙트럼과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이제 이놈의 스펙트럼은 그 컨스트럭션이 이거를 갖다가 주도록 만든 거죠. 이거의 이제 굉장히 캐릭터리스틱한 어떤 성질이 뭐냐면은 E는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아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right?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갖다가 우리가 풀리 활용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이 웨이브 펑션이 컴플리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걸 에너지 제로 상태라고 그러면 이게 매스가 여기에 있어요. MC 제곱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MC 제곱이 여기 있으면은 이건 어디 있는 P가 0이 아니면은 E는 뭐냐면은 플러스는 이 위에 다 있는 거죠. 쫙 연속적으로 있어요. 쫙 이모의 값이 다 가능하죠. 그렇죠? 여기서 뭐냐면 이모의 값이 다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에너지 레벨이 그러니까 모든 상대론적 이퀘이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어떤 그 스펙트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밑으로 무한히 있고 위도 무한히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파티클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파티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모의 상태로 떨어지기를 원하겠죠. 왜냐하면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니까. 그러면 뭐예요? 여기서 일로 내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뭐 어떤 감마를 내고, 예를 들어서 엘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내고, 빛을 내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모든 프로톤, 뉴트론, 엘렉트론은 다 금세 그냥 다 디케이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전환돼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렉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면 일로 못 내려오게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 막냐 하면 파울리 프린시플을 쓰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는 에너지가 다 음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를 우리는 디텍트를 못한다고 말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다 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상태의 스핀 업다운의 전자가, 예를 전자 같으면 스핀 업다운 스테이트가 다 업다운으로 다 차 있으면 파티클이 이리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파울리 프린시플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진공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다. 진공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네거티브 에너지 스테이트가 완전히 꽉 찬 그런 상태가 진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이제 꽉 차 있는 네거티브 스테이트의 한 개를 없앴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얘는 한 개가 이 비어있는 이 상태. 네. 그럼 이건 뭘로 보일까요? 구멍. 양성자. 그러니까 구멍은 뭐냐면 이 네거티브 에너지, 그러니까 차지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고, 그렇죠? 에너지도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의 에너지가 없는 상태는 뭐냐? 플러스 상태다. 그러면 플러스 에너지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차지가 없는 상태는 플러스 차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멍의 성질은 플러스 차지에 뭐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에, 포지티브 에너지를 가지는 플러스의 차지를 갖는 그런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이 네거티브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 전공의 상태가, 이걸 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홀이라고 그랬어요. 이 홀의 상태가 어떤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새로운 하나의 입자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전자하고 모든 것이 같고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차지. 차지의 색깔만 다른 거예요. 차지의 부호만 다른 거예요. 차지의 부호만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디렉은 이걸 갖다가 가지고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매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에 주목을 안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에너지에 플러스 차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프로톤. 근데 이제 금방 누군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차지에 플러스 에너지. 그러니까 오디너리 파티클인데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 매스가 같은 엘렉트론과 같은 거. 이게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파지트론이에요. 이 파지트론을 금방 누가 발견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디렉 이퀘이션의 어떤 파워였고,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반물질이라고 그래요. 반물질. 반물질은 뭡니까? 어떤 물질하고 모든 성질이 다 똑같고 차지의 부호만 다른 거예요. 뉴트럴 파티클이 있으면 그거의 반입자는 뭐예요? 그것도 차지가 뉴트럴 파티클은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안티 파티클이에요. 디케이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럼 전자랑 왜 같이 상호작용이? 그렇게 상관없어. 근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이제 금방 물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파울리 프린시플을 적용할 수 있으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파울리 프린시플을 적용할 수 없는 그냥 보통의 보존 파티클, 메존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안 되잖아요. 답이 뭐예요?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디렉의 시어리가 이제 모든 입자를 커버하는 렐래티비스틱한 시어리로서는 이제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양자장론에서는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상 이게 지난 시간까지 내가 커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건데 워낙에 많아요. 우리 저 35장의 내용이. 근데 그걸 내가 커버 안 하기도 워낙에 이제 또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오늘 뭐 시간 대부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원자 물리를 내가 좀 커버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원자 물리는 내가 다 커버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알고 있었던 화학의 내용을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10분 이야기하고 시간 없으면 그냥 생략하겠어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끝 하는 이야기가 화학 시간에 다 배운 거 이야기한다 그러면 힘 빠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몇 가지 물어볼게요. 보어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응? 보어의 모델. 내가 지금 좀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노트 정리를 해오세요. 도대체가 현상이 뭐냐, 수소 원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알았냐. 뭘 알았습니까? 처음에 1900년대 되기 직전에 사람들이 알았던 게 뭐냐면 스펙트럼을 갖다가 관찰을 했어요. 스펙트럼.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스펙트럼을 처음에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발머 계열입니다. 발머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것을 람다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0, 500, 여기에 나노미터 단위로, 나노미터 단위,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 단위로 쓰면 1000, 1500, 2000 이렇게 이야기하면, 발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게 500이니까 비지블 라인들이 어디부터 3000부터 7000 사이에요, 이게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발머 계열이 이렇게 처음엔 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세츄레이션 되는 이런 게 뭐냐면 이게 발머 라인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라이만 계열이 UV 쪽에,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쪽에 UV 라인이 있다는 것도 쫙 있다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파셴 계열, 그건 또 이제 IR 쪽입니다.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그 스펙트럼 라인들을, 이거 뭐냐면은 이게 뭐예요? 결국 수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수소 가스가 있어요. 유리관에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가 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 수소 원자들 갖다 여기를 시키면 올라가 있나요? 지가 그냥 밑으로 천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뭐를 내느냐 하면은 빛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내는데 그 나오는 전자기파의 라인들이 한 개만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어떤 거 스펙트럼을 낸다고요. 이건 모든 원자가 다 이래요. 근데 수소 원자는 에스페셜리 뭐예요? 가장 심플하다고요. 구조가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 스펙트럼 라인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원자가 낸 빛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펙트럼 라인 한 개 가지고는 알기가 좀 힘들지만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이제 그 사람마다 어떤 고유한 어떤 이게 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은 바코드라고 할 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발머가 이제 공식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버그가 일반적인 이제 확장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람다가 어떻게 써야되냐면 RH 어떤 상수 곱하기 1 N1 제곱 빼기 1 N2 제곱. 그 다음에 N1이 2인 것이 발머예요. 이게 이제 발머가 처음에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갖다가 리더버그 혹은 리더베리 상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어가 했던 일은 뭐 잘 알고 있겠지만 뭔가요? 몇 가지 가정을 해요. 이게 보어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이걸 갖다가 리프로듀스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원궤도를 돈다. 왜 원궤도냐? 그래서 이건 행성 모형인데, 그러니까 사실 조스피케이션은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어 모델을 갖다가 뭐 타원궤도로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뭐 별로 성과가 시원찮았습니다. 하여튼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심플하니까. 원궤도를 돈다. 1번 원궤도. 두 번째는 뭐예요? 원궤도를 도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원궤도가 다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가속운동이고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가속운동을 하는 것은 빛을 내야 되고 그럼 다 꼴까닥하고 죽어야 돼요. 이게 1조분의 1초 내에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원자가 안정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질이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이게 미스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온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런 게 안 되고 특별히 있을 수 있는 궤도가 따로 있다. 네. 그래서 띄엄띄엄한 궤도만이 안정된 궤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몰라. 그건 나한테 묻지 마. 그런 거예요. 보온은 왜 그러냐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거 물어주면 때려줄 거야. 답이야. 그래서 원궤도에 그 다음 뭐예요? 디스크리트 궤도.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궤도에 앵귤러 모멘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앵귤러 모멘텀이 h바의 단위로서 퀀타이즈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일사천리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빛이 뭐냐 하면은 안정된 궤도에서 또 다른 안정된 궤도에서 이렇게 천일을 할 때에 여기 나오는 게 에너지 차가 빛으로 나간다. En 뭐예요? 이게 여기를 가도 N1, N2라고 그러면은 En2 빼기 En1이 이게 뭐냐면 H 곱하기 F다 그 말이에요. F는 람다 분지 C니까 여기에서 보온은 이제 알았던 거죠. 이 En제곱이 만약에 En이 뭐냐면은 N제곱분의 1에 비례하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람다분의 1이 N1제곱분의 1 빼기 N2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걸 벌써 사실은 이 리드버그의 제너럴라이저 이 포뮬라 발모의 공식을 확장한 저 결과가 보호의 이제 이 포스슐레이트를 갖다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 가서 숙제 2, 숙제 2가 뭐냐면 여기서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보호의 R1, 그러니까 RN을 구해요. 그 다음에 VN도 구하고 C분지 V가 N분의 1임을 보여요. RN이 뭐냐면 미니멈 레디어스 R1의 N제곱배와 비례한다는 걸 보이고 R1을 이걸 보호 레디어스라고 그래요. RB가 이게 뭡니까? KE 제곱분의 H바의 제곱임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이 0.53 옹고스트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숫자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n번째 궤도에 이게 뭐 알파가 곱해져야 되는데 알파가 뭐냐면 알파는 뭐냐면 137분의 1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KE 스퀘어드 오브 H 바 C 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이 두 개를 하고 EN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거 다 고등학교 때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봐야 이건 석줄짜리 계산인데 각각 집에 가서 해오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걸 계산을 해서 RH가 얼마냐? 약 909 옹고스트롬 분의 1이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오케이? 이거 리드버그 상수.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토믹 피직스를 할 때는 몇 개의 값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알파 값입니다. 이게 137분의 1이고 그 다음에 h는 뭐예요? h 바 c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약 1.97 혹은 2 곱하기 2kV KeV 곱하기 옹거스트럼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의 매스 MC 제곱은 이건 뭐예요? 0.51 MeV 혹은 510 keV.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숫자들을 갖다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숫자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퀴즈로 이 RB 보어 레디어스하고 엘렉트론의 엘렉트론의 RB하고 엘렉트론의 뭐예요? MC분의 H가 이게 뭡니까? 컴프턴 웨이블랭스예요. 그렇죠? 컴프턴 웨이블랭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RB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모듈로 2파이. 하여튼 그래서 보어 아톰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번도 이걸 안 해봤다 손 들어봐요. 혹시 있나? 보어 아톰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봐. 화학 2, 물리 2에서도 배우고 화학 2에서 배우고. 근데 중요하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내가 커버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할 거예요. 혹시 있어요? 모르는 사람? 다 해봤죠? 집에 가서 숙제로 다시 한번 해봐요. 오케이? 이거를 이 사실들을 이 세 개로부터 이 사실들을 증명을 하세요. 저 찍어도 될까요? 네? 핸드폰으로 찍어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 보어 아톰이 현대의 양자물질, 책에는 뭐 온갖 그냥 실제로 그 수소 아톰의 컴플리트한 웨이브 펑션을 다 써놨는데 That's too much. 다음 시간에 내가 이야기할 것은 아토믹 피직스에 대한 어떤 썸머리를 할 거라고요. 오케이.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